이 3번 실행이 돼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야 되죠. 짝 쓸 땐 되고 홀 쓸 때 안 돼야 되죠. 맞죠? 어제 제가 조건문 그리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출력문은 하나의 얘는 이제 코드 단위로서의 한 코드 단위로 되고 저장을 했다가 그게 한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위 8번 그래서 8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 똑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코드 1, 2, 3이 하나의 기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만 잘 세 줄이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안에 돌아가는 거는 이제 곱이 만들어진 코드고 여기에서 얘 안줄이라도 빠지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돌아가는 건 단위 만들어진 빠지면 이게 실행이 안 되죠. 완성돼서 짝수단만 만들고 싶다 또는 홀수단만 만들고 싶다. 코드는 여러 줄로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얘가 요 세 줄짜리를 하나의 짝수일 때만 코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려지면 돼요. 실행되면 돼요. 그럼 얘가 짝수 기능이라는 게 프로그램 곳곳에서 여러 번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홀수단만 그리고 싶으면 홀수일 때만 얘가 실행되게 하시면 돼요. 3번. 자, 마찬가지로 짝수 기능은 바뀔 수가 있어요. 짝수 곱일 때만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코드 하나 빼먹었네. 코드 4를 추가해야 되네. 홀수일 때는 홀수 곱만 실행되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짝수 곱만 4 출력해라. 자, 근데 이 세 개를 같은 기능으로 놓고 쓴 거잖아요. 근데 얘만 추가해주면 안 되겠죠. 똑같은 얘가 1부터 9까지 9번 출력이 추가해주고 얘도 추가해줘야 돼요. 그래야 동일한 기능이 3번 실행이 돼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야 되죠. 짝 쓸 땐 되고 홀 쓸 때 안 돼야 되죠. 맞죠? 어제 제가 조건문 설명드릴 때 코드가 실행이 될 때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함수를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쓰면 이게 막 함수를 100번 썼어요. 얘를 100개의 함수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다 찾아가지고 코드 4를 추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될 조건만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여기서 반복문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I가 이 코드와 이 코드 사이에 다른 코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가 얘네는 반복문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기능을 코드랑 계속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어떤 그 한 100줄째 100라인에서 한번 쓰고 500라인에서 한번 쓰고 1000라인에서 한번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반복문을 쓸 수가 없겠죠. 반복문을 4개 이어져서만 나오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반복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홀수단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코드 1, 2, 3 요거 한 기능을 여러 번 쓸 때 효율적으로 쓰려면 단을 조절을 해야 되죠. 단은 여기서 얘를 저장하니 세 줄짜리 코드를 얘를 통해서 그려주고 아주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수일 때만 얘가 실행되면 되고요. 홀수가 아닐 땐 이만큼 이 5줄이 실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5줄이 실행이 될 수도 있고 뭘로 보면 되냐면 이 코드 저장소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써서 이걸 안에 넣어주십니다.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변수라는 건 먼저 선언해서 정확히 이거잖아요. 변수라는 게 A를 먼저 만들고 얘가 실행돼야 되는 조건은 J가 홀수일 때예요. J가 그걸 한 번에 표현한 것 뿐이지. 그래서 요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짝수를 판별하는 거죠. 할당 또는 대입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자, 그래서 함수도 이 코드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3단 코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수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9구단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의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 스텝 4는 이제 요거 푸시면 돼요.
자 여기서 n은 4, m은 20. 이 정의라는 게 말이 이게 어렵지만 그냥 코드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코드를 저장할 4부터 건데 20까지. 이제 문법적인 문법 거를 만들어야 여기서는 좀 익혀야 돼요. 함수 리미트 문법이 있어요. 10은 고백 개수예요, 고백 개수. 그래서 10개, 19까지 만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함수의 문법. 다는 자, 함수는요. 함수 부분 짰습니다. 정의를 할 때 함수 안에서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 규칙을- 한거 있죠. 함수는 클래스 안에 정의해요. 자 위에서 만든 거는 일단 2부터 9까지죠, 무조건. 그리고 곱도 1부터 9까지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초보자분들 많이 실수합니다. 함수 안에 함수 정의하면 안 됩니다. 4, 20, 10.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값만 바꿔주면 자, 규칙이 그에 맞게 구구단이 그려지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타입 위에 있어요, 여기. 함수명 저희 제가 적어놨죠. 요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구구단이 2단부터 시작하잖아요. 말로는 이렇게 이라서 그래요. 표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4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20까지 나와야 되죠. 20까지. m인데 20까지 함수를 나와야 만드시려면 되죠. 일단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정의 이걸 넣어야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메인 함수라 그랬죠. 그 요 안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함수예요, 함수. 곱은 9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의 목표는 리미트까지 제가 나옵니다. 클래스 안에다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이 해주시면 메인 함수도 클래스 안에 있죠. 규칙을 지키고 있는. 다시 함수는 함수 안에다 정의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안에다 정의해야 된다.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얘기를 10으로 바꾸고 당연히 여기다 해도 안 됩니다. 함수를 여기다 만들어 5로 바꾸면 10부터 무조건 30. 자, 이 함수의 기능은 알겠어요. 더해가지고 출력해주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근데 값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함수를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으면 더하는 거는 함수 네가 해주되 이 값은 내가 정해줄게 라는 거예요.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근데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은 이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달을 여기다 합니다. 10이랑 20이랑 더해라. 100이랑 200이랑 더해라.
자, 그럼 이 10이랑 20이랑 값을 함수가 이 처리하는 이 num1과 num2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과 20 말고 우리가 이 괄호 안에다가 넣는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num1과 num2.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대입을 여기서 하지 않고요. 함수에서 하지 않고 얘를 여기 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됐죠? 순서에 맞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 10이 여기 첫 번째 변수 num1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 20이 여기 num20, num2로 들어와요. 최종 30이 나오겠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했죠? 30이 나왔고 300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에서의 그 입력이에요. 입력. 함수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을. 자, 그리고 여기서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딱히. 내가 만약 3개를 넣고 싶다. 3개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3개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죠? 제한 없어요. 1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냥 개수 제한 없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딱히 개수를 정하지 않고. 하여튼 개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렇게 함수 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값을 제 맘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되셨죠?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 주세요. 키는 Shift F9입니다. 자, 이번엔 이 출력문 말고 요 변수의 상태를 볼 건데, 자, F7 자, 플러스를 호출을 하죠. 그럼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num 1, 2, 3에 10, 20, 30이 세팅이 된 거 보이시죠? 요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더했죠. 출력했어요. 60이 나왔을 겁니다. 60 나오죠. 다시 돌아가서 리턴 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플러스를 한 번 더 호출하죠. 또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100, 200, 300이니까 넘어갔을 때 num 1, 2, 3이 100, 200, 300으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또 함수가 시작이 되죠. 리절트는 600이고 600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끝나면 리턴 함수 끝.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함수로 넘어가는데
이제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함수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순서대로 넣어줘요. 그래서 함수 이 정의하는 부분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변수를 보통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죠? 없어. 없어도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매개 변수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잘 확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서클 에어를 2번, 3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잘 하셨는데 결과를 잘 내셨는데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내려면 잘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함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 생각해보세요. 함수라는 게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함수를 만들 이유가 없죠. 이런 거. 똑같은 코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좀 별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원의 넓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2로 나눌 수도 있고 2를 곱할 수도 있고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3으로 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제곱을 할 수도 있고 그 활용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한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함수를 계속 만들면 함수가 수백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건 이제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려면 일단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함수를 만들 이유가 없죠, 여러분. 똑같은 것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좀 별로다 이거예요. 거 하나 적어주면은 요 값을 리턴할 때 여기로 가줍니다. 여기로 가줘요. 이해되시나요? 리턴이 없으면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값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올려야겠다. 리턴을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면은 1이라는 값을 가져와요. 여기에 1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다시 리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리턴을 하게 되시면 내가 1을 리턴했다. 그럼 여기 얘가 1로 이렇게 바뀌면서 값을 남깁니다. 리턴 값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함수의 어떻게 보면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함수라는 게 결국 뭐가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나오는 거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리턴이라는 것을 리턴 값을 사용하시면 이 리턴 값을 내뱉습니다. 함수. 그래서 자기가 호출한 부분에다 남겨요.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리턴을 1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면은 여기 10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만약 리턴을 여기다 리절트로 하게 되면은 리절트 값이 남겠죠. 계산된 리절트 값.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빨간 줄이 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일단 쉽게 1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턴 1 하면 갑자기 빨간 줄이 뜹니다.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1로 바뀔 거거든요. 자, 모든 값은 프로그램 세계에서 모든 값은 뭘 가지고 있다? 자료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은 정수예요. 3.14는 실수죠. 더블. 헬로 이거는 문자 스트링이죠. true 불린입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int string a라고 b라고 할까? 자, 이렇게 변수 하나 저장해 놨어요. 여기다 저장해 놨어요. 그럼 저 밑에 가서 저 밑에 한참 뒤에 가서 저 b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 밑에서 sout 해서 b를 사용한다 가정해볼게요. 자, 근데 b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까먹을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뭐였지? 이게 스트링이었나? 인트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은 상태에서 이게 숫자인 줄 알고 이렇게 더하기를 해요. 아니, 뭐라고 할까? 나누기를 한다고 해봐요. 빨간 줄이 뜨죠? 이거 왜 뜹니까? b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자바가 빨간 줄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스트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걸 그냥 진행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문자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 앞에다가 자료형을 붙이는 거는 야, 이 b라는 것을 네가 무슨 값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자니까 문자처럼 써야지 만약에 숫자처럼 쓰면은 에러가 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앞에 자료형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료형이라는 거 없으면 B가 문자일지 숫자일지 아니면은 논리값일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스트링이라고 딱 적어 놓으면은 뭐 헬로가 될 수도 있고 바이가 될 수도 있고 홍길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값은. 그럼 문자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문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에 어떤 값에 이 자료형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유용합니다. 유용하고 중요해요. 자바에서는.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얘가 아무것도 안 남길 땐 몰랐지만 뭘 남기잖아요. 이제 1을 남길 수도 있고요. 제가 1이 아니라 이렇게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헬로. 그러면 여기 헬로가 나와요. 헬로가 나와요. 그쵸? 자, 요는 이제 이 남긴 값을 내가 취하는 거거든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변수에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여기 1이 남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 저장하면 되죠. 만약에 남기는 게 헬로다. 헬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야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서클 에어리어라는 함수가 어떤 값을 남기는지 알아야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스트링 s라고 하면은 얘가 문자를 리턴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값만 이렇게 문자로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서클 에어리어라는 함수가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자 값을 남긴다라는 표식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vo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자, 이 void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void입니다.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void면은 리턴이 비어있다라는 의미고요. 내가 이제 리턴을 하나 이렇게 적어요. 리턴 값을. 그럼 비어있지 않죠.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1인데 1은 숫자죠. 숫자.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이제 void가 아니라 int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클 에어리어를 딱 봤을 때 여기에 int라고 적혀있죠? 아, 얘는 어떤 일을 하든 마지막에는 어떤 숫자 값을 남길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클 에어리어를 쓰면은 반드시 int 변수에다 이렇게 담아주도록 코드를 짜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넘에는 뭐가 남깁니까? 서클 에어리어의 리턴 값이 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여기다 1을 남깁니다. 넘에 1이 들어가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 1이 나오면 되죠? 1이 나왔어요. 이번엔 10이라고 해볼게요. 10이 나왔죠? 왜냐면 이 10이 여기 남게 될 테니까. 자, 이번 헬로 해볼게요. 헬로. 자, 헬로.
자, 근데 리턴 값은 헬로인데 인트라고 하면은 요거는 어긋나잖아요. 문자는 스트링이니까 그때는 스트링으로 바꿔줍니다. 됐죠? 그럼 함수의 요 옆에 도입되었던 부분이 스트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남기는 값은 무조건 스트링이다 라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트로 하면 안 되겠죠. 에러 나잖아요. 스트링. 변수명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헬로가 나오죠. 헬로가 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실행하면 출력이 되는 거죠. 요 순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값이 여기 남는다라는 거예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종적으로 리턴 값이 남는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 헬로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리절트를 받아서 여기서 재활용하고 싶은 거죠. 여기 밑에서. 자, 그래서 인트로 바꿔줄게요. 이제 더블이죠. 죄송해요. 더블. 여기도 더블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5를 넘겼으니까 여기도 더블. 여기도 더블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5를 넘겼으니까 여기서 그죠? 5를 넘겨서 5에 대한 반지름을 구하고 리절트가 78.5가 되겠죠. 그 리절트를 리턴 값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78.5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78.5가 나오겠죠. 요 위에 출력은 여기서 출력한 거고요. 요 밑에 출력은 여기서 출력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num이라는 변수에 내가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저장을 했으니 이제 일은 간단해져요. 여기다가 일을 나누시면 되죠.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함수를 하나만 써서 다 처리했죠. 자, 그래서 리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자, 리턴 값이라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래 리턴 값을 없이 사용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함수가 막 뭔가를 처리해서 값을 하나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내가 받아서 2차적으로 또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넓이까지 구해줬는데 이 넓이를 가지고 내가 2차적인 작업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그 값을 내가 취할 수 있어야겠죠. 리턴은
함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처리해준 값을 받아서 내가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이게 함수 명이라고 그랬고요. 요게 매개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리턴